요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요즘에 사실은 저희들도 갑작스럽게 면접관으로 딱 가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 네. 제일 먼저 묻는 게 이거예요. 1분 동안 자기 소개해보세요. 이거. 네, 맞아요. 잘하는 법. 1분 소개 잘하는 법. 이게 진짜 궁금합니다. 네. 정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1분 자기소개를 시키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리듬을 좀 인터뷰 리듬을 이렇게 파악해봐야 돼요. 왜 시키냐면, 첫 번째, 일단 할 말이 없어요. 면접관도. 맞아. 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이력서나 자소서가 많기 때문에 분석을 미리 할 수도 없어요. 없어요. 네, 대부분 못하고 들어요. 물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대로 못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듣고 힌트를 찾아서 질문을 하려고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 구직자들의 점수를 아직 내가 마무리를 못했어. 얘가 그렇죠. 몇 점을 이렇게 채점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들으면서 이제 점수 채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1분 자기소개를요, 굉장히 그 바쁘고 정신없는 그런 면접관들의 마음을 확 끌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1분 스피치 안에. 네. 그래서 어떤 친구는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목소리 좋다.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갔는데 다른 친구도 그냥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떤 친구가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면접관들이 이렇게 보다가 뭐야 이놈 이렇게 목소리 왜 이렇게 좋아? 그렇죠. 그래서 목소리가 좋은 건 면접에서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자,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1분 자기소개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여러분 1분 자기소개가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알아요? 1분 자기소개 네. 분량. 그러니까 네. 준비할 때인가요? 글자 수로 보면. 그거 몰라요. 일단은 빈칸을 합쳐서 450자에서 500자. 야, 이것도 외워야 되겠네. 그러니까 연습을 할 때는 450자 정도 적어놓고 그걸 좀 딸딸딸딸 외우면 되겠네. 그렇죠. 근데 1분 자기소개를 1분 동안 하는 것도 좀 비매너예요. 한 40초에서 50초. 네, 45에서 50초. 딱 해야죠. 네. 저희들도 면접 보다가 1분을 다 채워서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다른 이야기, 다른 생각하고 이래요, 진짜. 그렇죠. 좀 지루하기도 하고. 지루하죠. 그래서 한 45초에서 50초로 끊어가니까 글자 수로 치면 한 300자? 300자. 빈칸까지 합치면 한 400자? 네, 이렇게. 그 안에 뭔가를 담을 수 있어야 된다. 네, 필요하죠. 와. 자, 그리고 1분 자기소개는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면접관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1분 자기소개를 잘 하시고 활용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스피치는요, 이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오프닝에서 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좀 처지는 멘트를 하면 중간 이후에 그 분위기를 살릴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프닝에서 뭔가 선빵을 날려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줘야 이게 중간중간에 인터뷰가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제 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1분 자기소개를 잘하는 방법. 퍼 법칙을 활용하라. 퍼 법칙을 활용하라. 네. 퍼, 이게 뭐예요? 퍼. 네, 퍼가 이 P-E-R. 아니, 경제 경영학과 아는 사람 알죠? 주가? 주가 이거 수익 비율. 이거 기본이잖아요. 기본 중에 기본. 근데 주가 수익 비율이 왜 여기서 튀어나오죠? 예. 그러니까 뭐 저평가 저퍼주라고 생각을 자기가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난 저퍼주예요. 저퍼주예요. 이걸 어필하라고.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PER은 P는 먼저 퍼포먼스를 해라. P는 퍼포먼스. 네.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를 하다가 퍼포먼스를?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선빵으로 퍼포먼스를 해버리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it's possible. 그런 식으로. 네. 저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없습니다. 이렇게 구호를 외친다든지. 야, 그런 식으로 아예 퍼포먼스를 하나 딱 하고 시작하는 거냐. 매력적인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전문성과 친근감입니다. 저는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경험을 갖고 있고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둘째, 친근감입니다. 제 얼굴을 한번 봐주십시오. 합격! 야,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있는데 또 있어. 미소는 입을 구부릴 뿐이지만 많은 것을 펴준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살인 미소로 고객님의 마음을 사로잡겠습니다. 이렇게. 합격! 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좋습니다. 퍼포먼스. 그렇죠.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외치는 순간 나도 좀 뭔가 준비해서 오는 어떤 자신감이 있고요. 일단 면접관도 되게 지루해하니까. 그렇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면접관들이 좋아하는 멘트는 3가지. 첫 번째는
너 어떤 경험을 갖고 있어? 그리고 이 경험이 우리의 일에 도움이 되는 거니? 그렇지. 이런 경험. 그래서 뭐 우리가 인턴을 했던 뭐 체험형 인턴을 했다든지 아니면 채용형 인턴을 했다든지 봉사활동,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얘기를 통해서 이놈이 좀 일을 들어오면 하겠구나. 좋아해요. 네. 근데 이거보다 더 좋아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거? 그래서 꼭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담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면접은. 면접관들은요. 일단 이 구직자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이 구직자와 면접자 사이에 공통적인 관심사가 하나가 있어요. 자, 우리 면접관들이 회식하거나 동료들끼리 술 마시면 누구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할까요? 상사? 상사. 또는 안주 삼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직원들이 회식하면 비가 그렇죠. 그런 거? 그러니까 상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회사에 대한 회사 이야기, 회사에 가죠. 그러니까 면접관들은요. 일단 자신의 회사에 대한 이야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요. 그럼요. 알고 온 거랑 모르고 온 거랑 아니,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내가 모르는 우리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있나? 그리고 우리 회사는 이런 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외부에서는 또 저게 또 잘못된, 뭐 옳지 않은 뭐 다른 의견을 갖고 있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구직자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는 정보를 얘기를 하면 반갑기도 하고, 저는 저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회사에 대한 이야기들 좋아하고요. 근데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 회사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좋아하는 멘트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뭘까요? 잘생겼다? 면접관이 너무 좋아요. 다 알아요. 네, 자기가 못생긴 거, 뭐 이런 거는, 네, 이건 아부라는 거 다 알죠. 뭘까요? 뭐냐면, 보통 면접관들이 40대에서 50대의 중년들일 가능성이 많죠? 그럼요. 그죠? 이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 돈? 면접관. 왜 이렇게 저는 쓰고도 평생 쓰고도 남을, 제가 쇼핑호스트 할 때, 저희 쇼핑호스트 이제 시험을 면접을 보는데, 저는 쇼핑호스트 선발대 출신이거든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LG, GS 홈쇼핑? 쇼핑몰 선발대회인데 3,000명이 이렇게 몰려들었어요. 거기에 세요. 왜냐면 정직원을 뽑거든요. 맞아요. 쇼호스트. 네, 그래서 30명 중에 20명을 출연해서 근데 20명을 출연할 때 면접을 봤거든요. 근데 제 앞에 있는 언니가 그 언니 이제 붙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 6시 내 고향 리포터고 돈 잘 버는데 왜 오냐 그랬더니 물어봤어. 그랬더니 돈은 뭐 지금도 쓸 만큼 있습니다. 괜찮아요. 안 벌어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붙었어. 그게 뭐야? 그러니까 뭐 월급을 많이 안 주려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돈 얘기도 좋아할 것 같긴 해. 근데 진짜 좋아하는 거. 40대, 50대에 되신 분들이 이렇게 되게 솔깃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뭐냐면 명언이에요. 명언을 좋아해요? 네, 명언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건배사에 활용하든 직원들한테 얘기하든 이렇게 명언, 정말 이런 또 좋은 말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새로운 뉴 인포메이션이 되죠. 남자들은요, 물론 여자들은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정보를 좋아하죠. 일단 면접관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명언이에요. 명언. 네. 근데 이제 명언만 나열하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너무 유식함을 자랑하나 얘가 이런 생각을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볼 때 명언을 한 하나, 2개 정도는 괜찮은데 3개 이상부터는 손 넘는다. 생각하시면 너무 많으면 명언집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래서 근데 명언을 좀 약간 진부한 거라든가 기존에 너무 알고 있는 것보다는 그 상황에 맞는 그 명언을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오프닝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는 좁게는 회사에 대한 책임감, 넓게는 회사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명언 중에 있는 거? 그렇죠. 그럼 저는 이런 프로 의식을 갖고 항상 어떤 일에 임해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자기의 이제 프로 의식을 갖고 이래. 이거 좋다. 막 뽑고 싶어요, 지금 막. 그럼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뭐 프로처럼 일을 뭐 하는 편입니다. 이거보다는 프로는 작게는 회사에 대한 책임감, 넓게는 회사에 대한 주인 의식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 굉장히 이제 면접관들에게는 정말 그렇다. 또 진짜 저런 그래요, 멘트를 진정성 있게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저 친구는 뭔가 프로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퍼포먼스 그래서 퍼포먼스를 할 때는 좀 명언을 넣어서 활용하시면 훨씬 더 든든하죠. 야, 좋아요. 퍼의 두 번째 E는요. 바로 에피소드를 넣어라. 에피소드. 야, 이거 좋아요. 네. 에피소드. 네. 지금 에피소드까지 가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근데 에피소드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한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짤막한 경험담이죠. 보통 이 에피소드를 어떤 친구들은 한 가지를 가지고 길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경험, 뭐 대학교 때 프로젝트를 한 경험. 근데 이 한 가지를 디테일하게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 서론 오프닝에서는 좀 리스크가 있어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1분 안에 끝내야 되잖아, 우리는 네. 지금. 그래서 뭐 1분 안에 끝날 수 있는 분량이어도 한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하는 것보다는 나는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나열하는 게 훨씬 더 좀 편안하고 또 향후에 너 이런 경험이 있어 라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나열하는 게 좋은데 또 나열한다고 해서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때 나오는 게 매직 2 매직 3를 활용하라 라는 거예요. 매직 2? 네. 매직 3.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 가지나 세 가지로 나눠서 말하는 거를 매직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전문성과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 이게 매직 2죠. 네. 그리고 저는 뭐 예를 들어 뭐 이러한 경험이 있다. 그럼 그 경험 1번 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경험 이런 걸 갖고 있다. 또 이렇게 구조화를 가져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이런 경험이 의미가 있고 나는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 이게 지원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제 구조화를 시키는 게 훨씬 더 머리에 나도 남고 상대방도 남는다는 거죠. 야, 이 공식화해서 이렇게 딱 정리가 되니까 야, 1분 스피치도 전략이구나. 그럼요. 전략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PER의 R은 resolution, 결의.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거를 쳐주는 애들이 없어요. 진짜 근데. 맞아요. 그냥 끝났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되물어봐요. 근데 이걸 쳐주면 우리가 끝났구나. 딱 생각하죠. 마지막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굉장히 면접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KBS 아나운서 시험 볼 때 전 떨어졌고 이제 붙었던 제 이제 동기가 있었는데 걔는 이제 합격을 한 거예요. 저를 누르고. 그래서 너 마지막에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데 너를 이렇게 뽑냐. 네가 한 말 가운데 어떤 말이 면접관의 마음을 흔들었냐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이 말 한마디라고 사라졌거든요. 근데 전 너무 사실은 이렇게 뻥졌다?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뭐요? KBS에 뼈를 묻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합격! 야! 그 말을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사실. 그치. 특별한 말이 아닌데 사람들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특별한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구태의연하고 일반적인 말도 진정성을 넣어서 말하면 이게 또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거든요. 이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100마디보다 뼈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 묻는다는 거죠. 감독님 깜짝 놀라셔가지고 이거요. 열심히 화이팅! 우리 화이팅!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의 자기소개 예문을 가지고 왔고요. 예문? 그래서 이 예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뭐 그냥 뭐 일반적으로 남들 다 하는 얘기 하지 말고 그래 정말 이 면접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 구직자들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렇게 이제 그 1분 자기소개를 쓴 거예요. 예시를 써온 거예요? 좋아요. 자, 전자공학과 전공생으로서 IT 산업 발전에 항상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5G 기술을 연계로한 초연결사의 중심에는 바로 뭐 땡땡전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지. 지루해요 벌써. 지루하고 너무 진지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1분 자기소개는 재밌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말은 글이에요. 여러분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 진짜 저 와닿아요. 그럼요. 말을 해야 되는데 글을 읽는 애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말이 되려면 저는 대학에서 전자공학과를 전공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저는 전자공학을 공부하면서 IT 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초연결 사회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합격!
바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글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친구들이 모르고 일단은 답변을 쓸 때 글로 쓴 다음에 그걸 딸딸딸 외워서 말하니까 그렇죠. 마치 웅변하듯이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죠.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요즘에 핸드폰이나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 가보시면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아, 음성을 텍스트로? 네. 아까 그러니까 자기 소리만 내면 되네? 그렇죠. 그럼 텍스트가 그럼 그냥 뭐 침대에 누워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이런 걸 전공을 했고요.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런 과목 정말 재밌었고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삼성전자를 보는데 저는 이런 걸 받았고 그리고 제가 뭔가 채용 설명회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인턴을 하면서 이런 걸 경험해 보니까 이런 걸 내가 배웠고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오게 됐다. 그냥 이거를요 이렇게 말하듯이 하면 그걸 또 텍스트로 바꿔주면 그 텍스트를 내가 한번 째려보는 거예요. 잘 된다 안 된다. 내가 사족이 많구나. 거기에 악의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다 지우고 자 이런 거 악의점 다 지우고 내가 여기서 반보어가 많구나. 내가 여기서 두 가지식으로 말을 하지 않았구나. 문장을 너무 넓게 가졌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고치고요. 그걸 외워야 구어체의 스크립트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제가 보기에 핵심은 노력인 것 같아요. 그럼요. 전략과 노력. 근데 이 정도 노력은 안 하고 지가 들어가려는 게 잘못이지 않나?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A 학점 맞으려면 A 학점 얼마나 A 뿔 하나 맞으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요. 일단 A 폭격기를 들어야 되고 또 교수님 절대 빠지면 안 되고 퀴즈 게임 다 A 뿔 맞아야 되고 교수님이랑 가서 너무 이렇게 친하게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샤바샤바하고 그럼요. 아니 근데 학점 하나 A 뿔 맞는 거랑 이 정말 이 채용의 맨 마지막 초중고 대를 노력한 그 마지막 이 면접을 이렇게 준비 안 하고 그냥 가서 어떻게 해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날로 먹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깝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면접 학원이라든가 이런 스피치 학원들 많이 있으니까 조금 내가 말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어 배우기 영어학원 가죠. 당연하죠. 아니 내가 몸 키워서 헬스 가죠. 헬스 근데 가지. 정말 우리 말을 제대로 잘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는 제일 중요한데. 맞아요. 그거에 대한 뭘 배우러 간다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임유영 쌤이 있다. 법인명이 아까 라온제나.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이제? 아니,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고쳐야겠죠. 이 자기소개 예시를. 예시를 고쳐봐야죠. 그럼 여기에 보면 임팩트 있는 말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땡땡전자는 우주함정도 없고 나는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근데 이 친구가 전자공학과 출신인데 영업을 또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영업에 대한 어떤 자기의 생각 이런 것도 없고 일단은 구조화, 매직2나 매직3 키워드로 구조화한다거나 문장으로 구조화한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조금 나름대로 이쁘게 고쳐보죠. 자, 일단은 앞에 제가 명언으로 퍼포먼스를 날려버려라. 선빵을 날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자,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입니다. 진정한 영업은 고객 구매 후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단순한 영업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고객의 소비와 생활 패턴을 고려해 상품에 대한 행복한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렸을 적부터 영업을 사랑했고 그래서 이러한 아르바이트, 이러한 경험을 통해 고객 접점에서 영업에 대한 경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 이런 프로젝트를 하며 전자공학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런 영업에 대한 마인드, 그리고 전자공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땡땡전자에 들어와 멋진 인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회사가 직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지는 급여, 휴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독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지독하게 훈련시켜 주십시오. 합격! 감사합니다. 야, 이거는 합격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한 1분 정도. 지독하게 훈련시켜달라. 네. 지를. 그러니까 면접 선생님들을 이제 아니면 우리가 이제 스터디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멘트를 아이들이 생각을 잘 못하니까 거짓말을 저희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런 멘트는 이렇게 한번 스토리텔링을 바꿔보자, 좀 들리게 말하자라는 역할을 저희가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스피치 학원을 찾아라. 이거죠. 핵심은.